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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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5월 24일 첫 노래로 김양의 웃어야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24일 첫 노래로 김양의 웃어야지 이렇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까는 뭐 비가 왔는데 제가 점심 먹고 내려올 때쯤이면 비가 지금 그쳤나요? 우산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몇몇 보이시는데 방금 전에 불과 한 10분 정도 전에 제가 내렸을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뭐 오늘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이따가 또 비가 온대요.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고 약간 그 추적추적 내리는 그 비 같은 거 있죠? 아까 그 점심에 나왔던 그 아침에 내렸던 비 같은 거, 네, 되게 그 조금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그리고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밖에 비 오나 봐요. 우산 쓰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 아까 제가 그 점심 먹으러 갈 때 잠깐 비 오고 제가 먹고 올 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비가 오나 봐. 이게 오락가락하네요. 이게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네. 그래도 이제 며칠 동안 그 낮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그나마 비가 조금 내려주는 게 괜찮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더우면 또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비가 조금 내리면은 약간 시원한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뭔가 그 시원한 비는 아닌 거고 약간 찝찝한 것 같은 느낌의 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네, 약간 같은 비라도 느낌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벤의 꿈처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벤의 꿈처럼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를 바로 시작하는데 1부는 오늘 음식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이제 뭐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음식을 또 얘기할까 하다가 저쪽 그 베트남 먹거리 중에 퍼와 함께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인 바인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인미가 베트남 먹거리 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 베트남 쌀국수 있죠? 네, 그걸 이제 퍼라고 하는데 그거와 함께 약간 그 양대 산맥으로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게트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같이 생긴 건데 베트남이 예전에 그 프랑스, 네, 과거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게 좀 개발된 그런 식문화입니다. 속에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식재료가 들어가요. 보통 이제 샌드위치에다가는 그냥 뭐야 저거 그 야채 같은 거 좀 넣고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바인미는 향신료에 구운 고기 그리고 어묵, 쪽파, 불고기, 새우 완자 같은 그런 것 속재료에다가 이제 간장이라든지 어장 같은 그런 소스 같은 걸 쭉 뿌린 다음에 먹어요. 네, 뭐 채소도 들어가는데 채소가 또 기가 막힙니다. 고추, 당근, 오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청양고추가 제일 맵잖아요. 근데 사실 청양고추는 세계에 있는 그 고추 중에서는 그나마 덜 매운 편입니다. 고추 하면 역시 저쪽 멕시코라든지 뭐 이쪽에 좀 많이 맵긴 한데 베트남 고추 역시 엄청나게 매워요.
네.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이제 베트남 가서 바인미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시켜 먹었는데 거기 이제 고추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 한국에 있을 때 뭐 청양고추 많이 잘 먹었어. 그래가지고 매운 거 잘 먹지. 그래가지고 그냥 한 입에 딱 때려 먹으면은 어우 그냥 혼납니다. 네, 입안에서 불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고추가 꽤나 맵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청양고추 이게 이 베트남 고추가 청양고추의 몇 배라고 했더라? 베트남 고추가 청양고추 10배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맵습니다. 만약에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이 물론 잘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잘 못 드시는 분이 이 바인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먹으면은 그냥 그때 그 뭐게 혹시 여행이라도 가가지고 먹으면은 여행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그날로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강렬한 맛입니다. 네, 혹시 가가지고 바인미에 그 고추같이 생긴 게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냥 고추 같은 거 빼고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고추를 빼고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빵이 이게 바게트 빵이에요. 그 왜 우리도 흔히 뭐 슈퍼라든지 아니면 뭐 빵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바게트 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유럽의 바게트 빵보다 이 베트남에 있는 이 빵이 좀 더 바삭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럽 바게트의 짝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배고프다고 이 바인미를 막 허겁지겁 막 먹으면은 입천장 다 까집니다. 이게 좀 많이 바삭하기 때문에 그 유럽이나 이런 쪽의 바게트는 조금 부드러운 감이 있어요. 근데 이 베트남 베트남의 바게트 빵은 조금 바삭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까칠한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입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 양쪽 뭐 이런데 아니면 잇몸 같은 거 이제 상처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이 바인미는. 네. 근데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이 쌀국수랑 같이 대표적인 음식이겠죠. 네. 저는 이 바인미를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물론 저는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본 고장인 베트남 가가지고 먹어본 건 아니고 그냥 베트남 음식점을 이제 우연하게 가가지고 뭐 쌀국수랑 뭐 이것저것 먹다가 뭐 바인미라고 해가지고 뭐 나왔길래 뭐 하나 먹어봤어요. 어우 엄청나더만. 네. 제가 그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 누나가 잘 먹는 편인데 제가 바인미를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어우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쌀국수가 좀 뜨겁잖아요. 근데 쌀국수 이렇게 뜨겁게 먹고 있는데 국물이랑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뭐 바인미라고 나와가지고 그거 되게 맛있겠다. 뭔 샌드위치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냥 덥석 들어가지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아시잖아요. 매운 거 먹었을 때 바로 먹었을 때는 매운지 잘 모릅니다. 이게 먹은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이게 서서히 매운맛이 올라오는데 바인미가 이제 좀 먹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고추 베트남 고추의 그 매운 게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네. 거기 무슨 뭐야 저거 무인가 무 비스무리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반찬으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먹는데 이게 안 가셔가지고 한 10분인가? 한 입 먹고 한 10분 정도 얼얼해가지고 그냥 물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만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뭐 다른 음식을 별로 많이 못 먹어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처럼 이런 그 경우가 없은 게 좋으니까 이런 바인미 먹을 때 좀 천천히 그리고 이제 고추 같은 건 웬만하면 빼고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뭐라 그러지 익숙하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몇 번 먹으면은 뭐 이런 게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자주 먹고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단련이 되는 건지 자주 먹으면은 이거 막 먹어도 입천장 안 까져요. 네, 신기합니다. 인간의 몸이. 그래서 쌀국수와 함께 베트남의 양대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 호주를 비롯한 베트남 사람들이 이민을 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바인미입니다. 근데 바인미가 이게 약간 발음이 좀 그래요. 반미 혹은 바인미라고 하는데 약간 그 예전에 그 미국과의 그런 그런 것도 작용했는지 이름이 반미예요. 네. 어쨌거나 이 가격이 바인미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정도? 예, 한 500원 정도 해요. 현지에선. 그 베트남 현지에서 가가지고 먹으면은 우리나라 돈 한 500원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좀 비싸죠? 네, 한 2천, 한 3,000원? 3, 4,000원 합니다. 한 개. 그리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만약에 혹시 바이미 먹으면은 한 5,000원 정도 줘야 돼요. 네, 이게 역시 뭐든지 현지에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레인의 러브 러브 그리고 타이티의 알쏭달쏭 이렇게 듣고 계속해서 음식을 찾아서 바이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 never live for you. 노래 듣고 왔습니다. 빅브레인의 러브 러브 그리고 타이티의 알쏭달쏭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바인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의 대표적인 선민 음식인 이 바인미라는 게 또 체인점도 있어요. 베트남에 이게 뭐라고 읽는 거야? 바미존? 네, 바미존이라는 체인점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당연히 바인미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거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 체인점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햄버거 가게 있죠? 약간 햄버거 가게처럼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격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체인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나갑니다. 대중 그 이제 음식점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나가요. 네, 일반 그냥 보통 이제 길거리에 가다가 이 바이미를 먹으면은 우리나라 돈은 한 5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사 먹으면은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다가 그 1,000원에서 2,000원 주면은 바인미랑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근데 약간 좀 비싼 편에 속하죠. 네, 거의 약간 한 2배,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태원 같은 데에 가면은 그 푸드트럭 같이 돼가지고 그 왜 자동차 같은 거에 약간 카페 같이 생겨가지고 자동차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음식을 이제 해가지고 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푸드트럭 형태로 파는 곳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단속 문제라든지 뭐 약간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판매량이 조금 들쑥날쑥하는 그런 이유로 뭐 결국에는 뭐 사라지게 됐는데 지금은 이태원의 그 푸드트럭 같은 형태로 파는 것은 거의 사라졌고 그냥 베트남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 5,000원, 6,000원 정도 돼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 왜 뭐야 연예인들 냉장고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막 꺼낸 음식으로 뭐 이렇게 음식 해가지고 먹이는 뭐 그런 거. 거기서 강수진 편에 오세득 셰프가 이 바인미 비스무리한 걸 만든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거 당시 방송을 못 보고 이거 바인미에 대한 그런 거 찾다가 한번 영상을 봤는데 맛있게 보이던데. 뭐 우리 집 와서 이거 안 해주나? 네. 맛있겠다. 네, 어쨌거나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대개 아침으로 펄을 마셔요. 마신다. 펄을 먹어요. 퍼가 그 쌀국수죠. 네, 쌀국수를 먹고 점심 때 주로 이제 바인미를 먹게 되는데 이러한 바인미는 거리 어디들 가도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길거리 노점에서도 팔고 뭐 어떤 레스토랑이라든지 하여튼 뭐 웬만한 곳에선 다 팝니다. 이 바인미를. 네. 가장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보면은 그냥 길 가다가 보면은
분식점 같은데 보면은 이게 뭐 떡볶이, 순대, 뭐 튀김 같은 거 이런 거 막 팔잖아요. 그런 거 마냥 저쪽 베트남에서는 그냥 길 가다가 보면은 바인미를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근데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서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는 그 떡볶이라든지 순대 같은 걸 안 팔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에는 그 레스토랑이래. 레스토랑 같은 이런 곳에서도 바인미를 팔아요. 조금 약간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약간 그거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쯤에서 또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아연의 쏘쏘 그리고 홍진영의 엄지척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높은 건 절대 아닌데.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백아연의 쏘쏘 그리고 홍진영의 엄지척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바인미, 네, 그 베트남 먹거리 중에 퍼와 함께 절대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바인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한번 먹어봤지만 네, 요거 맛있습니다. 네, 혹시 기회 되면은 베트남 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주변 보면은 간혹 가다가 그 베트남 음식점이 있어요. 네, 거기서도 혹시 가셔가지고 드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놀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큰 공원 같은데 이런 데서 왜 약간 포장마차 비스무리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파는 것들 그런 데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 바인미를 볼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네. 전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봤는데 어제가나 이제 지나가다가 혹시 보게 되면은 저거 방송에서 나왔던 그 바인미인데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한 번쯤은 이제 한번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드셔보고 이거 맛있는데 그러면 뭐 두 번 세 번 계속 먹는 거지 뭐.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했고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제 2부인 이제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공양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계속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른의 붉음부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서른의 불금, 윤수연의 꽃길,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경의 불꽃사랑, 최인규의 퇴화로 아라리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유진아의 미운산의, 이준영의 우리길까지 이렇게 듣고 왔는데 어머? 비가 이렇게 갑자기 쭉 내리네요. 네, 그 노래 듣고 오는 사이에 비가 좀 내리네. 네, 제가 그 일기예보 봤을 때는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이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네, 바람, 네, 사실 여기는 바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좀 안 불었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네, 바람이 많이 불면은 우산 쓰고 갈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옆에, 앞에, 뒤에 뭐 이렇게 그 막 바람 불면은 비 다 맞아요. 네, 며칠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네. 어쨌거나 이번 2부 시간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마지막 국왕 공양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공양왕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뭔가 그 망국의 군주 어떤 허수아비 왕 뭐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양왕이 무능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과연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전국을 보게 되면은 이성계 일파가 잡고 있어서 이제 실권은 없었지만 왕은 이성계 일파에 대한 대항마로 이색이라든지 아니면 정몽주 같은 반 이성계파 인사들에게 주목했고 이들을 이용해서 이성계 일파를 견제하고
고려 왕조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치부에 힘쓴 배경 탓인지 이제 우왕이라든지 창왕 시절 그 전대 왕들 시절에 토지 개혁을 추진했던 조준과 정도전을 이제 즉위 전부터 좀 미워했던 탓도 있어요. 망국의 군주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그저 약간 멍 때리고 그냥 앉아 있다가 이성계에게 왕을 이제 바친 뭐 약간 그런 인상이 있는데 실상 기록을 보면은 없는 힘이라도 쥐어짜서 이성계에게 좀 대항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해요. 대표적인 예가 우왕과 창왕의 철인데 기록상으로는 당초 이성계는 우왕과 창왕의 처단에 대해서 조금 미루자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왕의 결단으로 이 우왕과 창왕이 신속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사실 이성계의 입장에서도 주위에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왕이라든지 창왕 그냥 빠른 속도에 그냥 제거해버리면은 조금 보기가 안 좋았는데 아무튼 이제 왕위에 오른 공양왕의 입장에서는 우왕과 창왕이 살아있어봐야 뭐 그렇게 득될 건 없어서 그냥 결정은 내가 내리지만 전 왕을 시해했다는 욕은 이성계가 다 먹겠지? 라는 약간 요런 계산이 있었는지 굉장히 빠르게 제거를 했고 실제로도 백성들의 여론이 이성계가 전 왕들을 시해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몰리게 돼요. 특히 반이성계파의 정점으로 유능한 관료이자 유력한 정치인이기도 한 그리고 공양왕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던 정몽주와 적극적으로 협력했는데 정몽주는 공양왕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성계 일파를 계속해서 공격했고 급기야 1392년 이성계가 아들을 마중 나가면서 사냥을 하다가 낙마해서 부상했을 때 이성계의 부재를 틈타서 정도전, 조준 같은 이성계 일파의 핵심 인사들을 모두 탄핵하고 귀양을 보내가지고 이성계의 수족을 잘라버렸어요. 네, 정몽주는 왕에게 이제 약간 그 일격을 마지막 일격을 날릴 것을 계속해서 주문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몽주래 정도전이라든지 조준을 다 그냥 바로 그냥 사약을 내려버리고 이성계도 역시 잡아들여가지고 바로 그냥 날려버리는 약간 요걸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이 공양왕이 거기서 약간 그 어물쩡 거린 거예요. 결정타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이성계의 부상이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심한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성계의 오남 태종 이방원의 굉장히 빠른 행동력과 과감성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성계는 개경으로 돌아버리고 뭐 결국에는 뭐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을 갖다주는 그런 형식이 돼버렸어요. 이때 만약 그 역사에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공양왕이 이때 그래 이성계고 뭐고 다 그냥 목 날려버리자 약간 요렇게 말 한마디 했으면은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세종대왕도 없었겠죠. 그러면은 네, 어우 갑자기 끔찍하다. 세종대왕이 없었다니.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렇게 와. 네, 신청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 어제 저녁에 또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신유의 일소일소 일로일로 그리고 배호의 영시의 이별 이렇게 두 노래 신청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비도 오고 하니까 지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었던 신유의 일소일소 일로일로 그리고 배호의 영시의 이별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시의 역사 이야기 공양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더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사실 이제 그 공양왕 자신이 바로 그 이성계에게 옹립된 왕인데다가 반개 왕족이라서 정통성이 조금 부족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계 왕족이 아니라 약간 그 뭐 좀 거슬러 올라가야지 왕인 그런 이제 그 정통성이 좀 부족한 왕이었는데 이 성계 일파를 완전히 몰아낸 다음에도
그 사대부들이 공량을 확고하게 지지해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세력을 꺾었으니까 이쯤에서 숨을 고르면서 세력 균형을 잡아야겠다는 판단을 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 명종 때 무신정변으로 무신들에게 옹립되었을 때 정변을 주도한 1세대 무신 집권자들이 이의민의 죽음을 끝으로 모두 사라지게 되니까 최충원에게 이제 폐위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성계가 주도한 정변으로 왕위에 오른 이상 이성계를 완전히 몰아내는 거는 곧 자신의 위치도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발상이 떠오른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조정에서는 몰아냈다고 해도 이성계 일파의 실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사실 그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숨을 고르고 어떤 그 타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뭐 결국에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었죠. 네. 이 공양왕이라는 사람의 평가가 뭐 좀 그래요. 고려 마지막 왕으로 이제 망국의 군주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능한 군주는 아니었고 나름대로 이제 없는 힘을 이제 쥐어짜고 내 가지고 고려 왕조를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망설인 것이 결국 자신의 나라와 목숨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 적어도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 같지만 실은 조선 태종 이방원이 내린 시고 공양이라는 이름에 꼭 걸맞는 왕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방원이 내린 시호였어? 공양왕이? 네. 근데 이 여담이지만 시호가 비슷한 공민왕도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여가지고 일을 망쳤죠. 네. 약간 그 공 들어가는 그런 왕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부유하게 살다가 갔을지도 모르는 인물 이 공양왕이 애초에 이성계가 자신을 왕위에 오르린 이유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냥 이성계가 하자는 대로 해서 끝까지 목숨을 보존하자는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길을 택하든 이성계가 자신을 살려주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의 저항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성계 입장에서는 설사 공양왕이 고분고분하게 나오더라도 뭐 폐위한 그를 뭐 살려두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죠. 자칫 살려두었다가는 뭐 남아있는 고려 충신들이 뭐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다시 고려 부흥운동 같은 걸 또 일으켜가지고 뭐 공양왕을 다시 왕으로 올리네 마네 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성계는 왕자의 난으로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왕위에서 거의 뭐 약간 그냥 물러나다시피 도망가다시피 한 뒤는 고려 왕족들이 거의 이제 뭐 다 죽여놓고도 확산한 것을 후회했다고 해요. 어쨌든 모든 망국의 왕들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잔혹한 숙청을 당한 조금 안타까운 군주입니다. 네. 사실 이성계가 그 왕씨 그 조선의 왕이 된 다음에 왕씨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다 보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왕제 난 이후로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에 좀 후회했다고 합니다. 네. 왜 또 후회해 그걸 또.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신청곡이 또 들어왔는데 최무룡의 외나무다리 그리고 이해란의 백세인생을 신청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또 백세인생 듣네. 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최무룡의 외나무다리 그리고 이해란의 백세인생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또
아, 비가 아직도 내리는구나. 네, 깜짝 놀랐네. 그 우산을 접고 계셔가지고 저는 또 비가 그친 줄 알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공양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다른 그 나라의 마지막 임금의 최후랑 비교해 보더라도 이 공양왕의 최후가 조금 불쌍한 편이에요. 고조선 저 멀리 고조선까지 가면은 고조선 준왕은 그래도 목숨과 어느 정도 세력을 부지한 채 달아나서 재기할 수 있었고, 금관가야의 구형왕은 그래도 이제 신라의 지배층인 이제 진골로 편입됐죠. 김유신이라든지 아니면 태종 무열왕의 왕비는 문명왕후가 이 궁영왕의 증손인데, 어쨌거나 이제 경순왕과 자견왕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이제 멸망한 뒤에 고려 왕조의 지배층이 돼서 높은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어, 그래서 뭐 그런 그 전조들의 마지막 왕들을 보면은 그나마 좀 최후가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네. 오히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미 망한 나라인데 이렇게 다른 그 새로운 나라의 지배층이 돼서 잘 먹고 잘 살면은 오히려 왕보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보장왕이라든지 의자왕도 저쪽 그 이제 당나라로 끌려가서 그렇지 그곳에서는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네. 물론 이제 백제의 마지막 임금을 의자왕으로 볼 거냐 풍왕으로 볼 거냐 이제 이렇게 논란이 좀 있긴 한데 보통은 의자왕으로 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대인선은 모국들이 이제 패망한 뒤에 당나라 요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지막했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장왕은 이제 백제의 의자왕과 달리 그 사실 어떻게 그 뭐 당나라로 끌려갔는데 이 보장왕이 뭐 어떻게 됐는지는 이게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잘 살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의 경우에는 이제 일제에서 내린 창덕궁 이왕이라는 그 명예직을 순순히 받고 뭐 당구나 치면서 뭐 잘 놀다가 이제 자연사 했는데 일족도 이제 일제가 망할 때까지는 일본 귀족의 대우를 받았어요. 네. 반면에 공양왕은 패위 뒤에 본인도 유배되고 이제 사살당한 것은 물론 이제 같은 왕씨 일족들은 싹 다 그냥 굉장히 처참하게 학살당했죠. 네. 그래서 다른 보통의 왕들 보면은 다른 이제 마지막 왕들보다는 이 공양왕의 최후가 좀 많이 불쌍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진짜 예의가 있어서 그런지 마지막 왕에 대한 그 처우가 괜찮아요. 근데 뭐 중국이라든지 뭐 저기 일본 뭐 이런 데 보면은 마지막 왕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다 죽거든요. 아주 처참하게 잔인하게.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의가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이제 왕건에게 뭐 응? 뭔 말 하다 왔지? 그 궁예도 뭐 이렇게 그나마 이제 왕건에게 쫓기던 중에 농민들에게 맞아 죽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신검 나중 그 후백제 신검 그 왕건이랑 또 싸우던 신검 역시 뭐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 추측하면은 뭐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최후가. 네, 거의 뭐 처형당했을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끝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발해가 요나라의 침공을 멸망한 뒤에 망한 발해 대씨, 그 왕족 후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발해 유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옛 발해 땅에서 발해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요가 지배하던 그 옛 발해 땅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장악하는 데 성공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왕위에 올라서 요나라에게 대항했다가
이제 요나라 대군의 공세와 내부의 배신으로 1년도 못 가가지고 요나라가 멸망당한 흥료국이라는 나라의 대연림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솔직히 끝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뭐 공양왕이 좀 특히나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네. 공양왕. 네. 하여튼 공양왕이 그 전 왕조들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불쌍해요, 애가. 네. 애는 아니지. 네. 뭔가 그 허수아비 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왕 이성계 일파에 의해서 강제로 그냥 왕에 올랐다가 뭐 그렇게 많이 한진 않았고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방언이 형한테 정몽주가 이제 죽고 나서 정몽주가 죽은 다음에 불과 4개월 만에 고려가 망하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망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좀 불쌍한 면이 있습니다. 네, 좀 불쌍하다. 네. 사실 공양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그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 역사 이야기에서 얘기 드렸는데 이게 공양왕이 죽은 지 지금 600년이 좀 지나간 이 시점에서 좀 기념하고자 네,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네. 1부, 2부로 이제 해서 공양왕에 대한 1탄, 2탄 이렇게 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약간 불쌍한 면도 있지 않아 해서 날씨도 조금 오늘 좀 비도 오고 좀 우중충해서 공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에서는 DJ 우씨 역사 이야기 공양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공양왕에 대한 그 재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양왕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한 왕이었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재평가되고 있기도 하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그 고종 같은 느낌이랄까? 네, 아니 뭐 우리나라 그 조선의 고종 같은 느낌의 좀 불쌍한 왕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보인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바인미, 네, 바인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공양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오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그 점심 먹으러 갈 때 우산을 쓰고 갔는데 바람이 좀 세게 불더라고요.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우산이 한번 뒤집어질 뻔했는데 바람이 지금은 별로 안 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여기 앞에 식사하시네. 네.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원스의 OST인 If You Want Me 이거 들으면서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현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 비도 오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즐겁게 또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it's been so long since I have seen you. I can hardly